자,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첫 출근했죠. 야, 그 느낌 많이 다르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추미애 이 법무부 장관 내정자도 보면은 이 그 김대중 대통령 때요.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한 새로운 피 두 사람이 바로 김민석과 추미애 두 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화제가 됐던 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미모, 판사 출신, TK 출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그 미모를 왜 이야기하냐면은 그 미모에 숨겨진 강단 요게 나는 그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게 있잖아요. 정치권 특히 검사들 그럴 거야. 여성에 대한 어떤 일종의 그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동료 여검사들에 대한 성추행도 그래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만만하게 봤다가 정말 잣될 수가 있다. 첫 출근하는데 표정이 온화한데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바로 법무부 장관이던 조국 장관은 그 특유의 멋짐으로 첫 출근하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장관으로 첫 출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청문회 준비 팀의 사무실에 첫 출근하는 건데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이 뿜뿜하는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속으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조국 장관이 당하는 걸 봤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그 속으로 두려운 어떤 느낌. 사실이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검찰에서 추미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하면 분명히 검찰발 또는 조중동발 추미애 비리에 관련된 기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기쯤에.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은 그런 경우였잖아요. 내정되기도 전부터 막 보도가 쏟아져 나왔잖아. 네. 근데 추미애는 사실상 그런 기사는 거의 없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이건희 회장이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음. 추미애처럼,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자기가 직접 구두 지시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추미애처럼 돈을 받지 않는 사람은 와인이나 선물로 대체해라. 이런 지시를 내릴 만큼 이 뇌물 이런 뭐 비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추미애 미래 장관이. 미래 장관. 예. 오늘 출근하는 모습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기자들 진짜 수준이 제가 봤을 때 저런 질문밖에 할 수 없나라는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 앞에서 대기해가지고 그 조국 장관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저런 애들밖에 없나라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뭐 그 윤석열 총장하고 전화 통화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이런 거나 물어보는 그 수준이, 근데 거기에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후보의 이야기가 사실 국민들한테 좀 더 신뢰를 주지 않았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다. 니들이 알 거 아니다.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통화한 걸 니들한테 이야기해야 돼. 약간 이런 포스. 그리고 앞으로 국민의 길을 가겠다. 근데 만들만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처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 우리도 하겠다. 쓸데없는 질문하지 마. 오늘 난 출근한다. 멋있었습니다. 출근한다. 출근해가지고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할 텐데 추미애 장관을 조국 장관식으로 낙마시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계선이 있는 거야.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조국 장관식으로 털면 누가 살아남겠냐, 이 부분도 있지만 검찰이 또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들도 결국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명을 하진 않습니다만 거의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미애 장관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또 검찰의 이 반란이랄까요, 이게 계속된다고 하면은 또 검찰 개혁에 또 다른 의미,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추미애 장관은 생각보다 다를 거예요. 조국 장관은 사실상은 정치권에 기본적으로 그게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한 2년 정도 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검찰들이 느끼는 어떤 적이 많아졌다고나 할까? 이런 상태가 좀 있는 것이고, 추미애 장관은 조국 장관식으로 어쨌건 지금 조중동이든 검찰 발의든 간에 추미애 장관 비리가 나오긴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의혹이니까 조국 장관 기준으로 보면 뭐 추미애 장관은 털릴 게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뭘 털지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이제 어쨌건 저는 조국 장관에 비하면은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추미애 장관이 더 부담스럽고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장관도 한 칸 올라가기 위한 과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민정수석을 하다가 대학 교수에서 민정수석이 되었다가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올라가는 단계에서 이제 낙마시킨 게 아니죠. 어쨌거나 그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건데 추미애 의원은 한 칸 내려오는 과정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검찰 그 내부 문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시 출신이 아니면 무시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부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추미애 장관은 모든 걸 다 충족하고 있거든요. 사시 출신에다가 그 성적대로 이제 선출했던 그 시대에 판사가 제일 먼저 선출을 했었잖아요. 선출이 아니죠. 이제 제일 먼저 뽑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시대에 판사 출신, 그러니까 검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몸으로 증명한 사람이고 거기다가 이 당대표까지 했던 거의 총리급, 그러니까 총리와 대통령 사이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네임밸류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려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추미애 의원에 대한 공격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론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장관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여론에서 자꾸 밀리는 것 같고 그 종편이든 공중파든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의혹을 던지니까 사실 그냥 정치에 뛰어들어서 관심을 갖고 팩트 체크를 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의혹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이번 추미애 장관 때는 얼마나 대한 언론들이 또 맞서서 싸워주느냐가 관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SNS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없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노 대통령이. 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조국 장관 지키듯 국민들이 최소한 뭐 전부는 아니라도 반 이상이 노력했던 이 지점만 없었으면 또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국민 믿고 담담하게 가라. 지금은 자유한국당한테 시간을 주면 안 된다가 딱 그런 느낌이고요. 자, 어쨌건 그 가운데 나는 이분은 검찰 개혁의 아이돌 되신 분 있죠. 황운하 현재 대전경찰청장 퇴임을 하고 싶어도 퇴임을 안 시켜주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임을 안 시켜주고 있는데 오늘 아마 대전에서 출판 기념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야, 오늘 멋있는 말 했습니다. 검찰에 출석을 하라고 하면 소크라테스의 심정으로 갈 것이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책에서 나온 그 내용을 지금 빗대서 표현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신에게 제기된 고발 사건 때문에 나온 법정에서 고발 내용의 악의적 허구성에 대해 스스로 논리적 주장을 펼치는 장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운하는 내가 봤을 때는요, 지금 검찰 개혁의 아이콘이 됐어요. 현직 경찰이기도 하고 멋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리더를 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다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쫄아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때면 해봐. 내가 내 스스로 검찰에 가가지고 소크라테스처럼 나 변론할 테니까. 다만 검찰도 고래고기 사건 관련 경찰의 출석 요구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답을 해야 될 것이다. 결국은 이거 특검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고래고기 사건이잖아요.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어쨌건 황운하 청장처럼 가라. 이쪽 계열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가면요, 검찰 쩔어요. 수세 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당연하죠. 지금 황운하 청장이 주장하는 바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해도 문제고 수사를 안 해도 문제가 되고 특검을 해도 검찰은 곤란해지고 특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 참 곤란할 겁니다, 지금.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근데 지금 검찰이 청와대의 핵심들 다 지금 터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청와대를 압세까지 했지 않습니까? 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요것 중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사람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유재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의 의심은 이런 거예요. 유재수의 뭐 텔레그램 방에서 김경수랑 뭐 대화가 나왔다. 김경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뭐 복심이라면 복심인데
김경수의 천고로 유재수가 부산 경제부시장이 됐다 이렇게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김경수 지사가 이미 조사를 한번 받고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관련돼 있는 핵심들은 사실상 대부분 다 지금 하명 수사 이런 논란 플러스 해가지고 유재수 건하고 같이 해가지고 검찰이 쑥대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될 사안이냐? 요거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불순한 용도로 지방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불순한 용도로 청와대가 개입해서 조국 관련한 그 참모들은 사실상 다 불려가는 이런 상태가 됐고 조국 장관도 그것 때문에 불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무슨 상장 위조나 인턴 증명서 위조나 또는 뭐 펀드 위조나 이거 쏙 들어갔죠. 네. 지금 아예 안 나오고 예. 있죠. 네, 아예 안 나오고. 근데 조국 장관 기소도 안 됐죠. 지금 2번 들어가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들어가지고 또 별건 수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별건 수사는 지금의 이제 벌이는 별건 수사는 조국 장관이 타겟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총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뭐 김기현 전 시장 사건도 그렇고 유재수 뭐 부시장 사건도 그렇고 그 1년 전에 이미 그 고발이 들어왔던 걸 묵혀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수사를 하다가 별건 수사로 들여다보다 보니까 아 이거 총선까지 끌고 가기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 사람들 싹 다 지금 하나씩 다 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겠어요. 총선에서 흔들어 보고 싶다는 거 아니고서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충심이 아니라 역심. 음. 그 김민석 위원장의 표현이 되게 멋있었는데 충심이 아니라 역심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단순한 걸로 출발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생각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지 하고 다목적으로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그 당연히 그런 부서는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총선에서 민주당 등이 망하고 자유한국당 등이 이 다수당이 되거나 그러면 검찰 개혁은 아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보면 검찰이 하는 행위는 노무현 대통령 때랑 똑같습니다. 구조가 지금 얼마나 똑같아졌냐면은 추미애 장관과 강금실 장관까지도 똑같아졌어요. 판사 출신의 이 장관까지 똑같아지고 거기에 개혁을 안 당하겠다고는 저항. 그러다가 나중에 그 강금실 장관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안희정 등의 노무현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하면서 쏙 들어가 버린 거야. 이게 지금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이 어떤 뜻 무슨 충심이네 만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어떤 의도였던 간에 지금 현재는 총선 망하게 하려고 한다는 게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검찰 핵심 수뇌부는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성과를 못 내면 이 사람들 다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 일단 보호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게 해서 개혁을 안 당하겠다라고 하는 이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찌됐건 공수처법은 만들어져야 되고요. 공수처가 당장 만들어진다고 검찰 개혁되지 않습니다만 이 서로 간의 파워게임에서 국민과 검찰의 파워게임에서 우리 국민이 이기는 모습이 바로 공수처가 상징적으로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아까 말한 개혁적 중도들은 다 올 거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점에서 뭐 뜬금없이 뭐 김진표 썰을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진짜 중도는 개혁할 때만 돌아온다는 사실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도를 뭐 보수는 보수 저쪽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사람, 진보는 우리 쪽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 그리고 중도는 가운데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김경수 지사, 유재수하고 또 연루돼 있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또 했다고? 이것은 이미지 자체를 김경수 지사가 뭔가 뒤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사람처럼 이미지화 시키는데 굉장히 검찰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김경수 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쪽 유력 인사들한테도 지금 똑같은 잣대를 똑같은 식의 프레임으로 그냥 한번 조사 한번 받으러 오세요. 아, 피의자 아니고 참고인인데. 근데 이게 언론으로 뿌릴 때는 마치 연루돼 있네, 했네, 했어.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걱정됩니다. 알겠어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